여러분들은 혹시 투자 시장에서 호갱이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은가요? 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자신이 투자 시장에서 호갱이인지 아닌지 꼭 자가 진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 시장에서 뭔가 큰 수익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투자 시장에서 호갱이로 살아가는 습관을 멈추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기 투자 연구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남산에 돈가스 집을 가게 됐어요. 예. 남산에 돈가스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뭐 사전에 조사를 막 하고 간 게 아니라 그냥 '그 근처에는 유명하니까 다 맛있겠지.' 이런 막연한 마음으로 간 거죠. 그래서 그 케이블카 매표소 근처에 실제로 뭐 "40년 전통", "원조" 이런 그 문구가 적힌 돈가스 집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중에 한 집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돈가스를 먹고 나오면서 정말 욕이 나오더라고요. 예,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머리를 꽉 채우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가격도 뭐 그렇게 싸지 않은 데다가 관광지다 보니까 그리고 맛도 동네에서 분식집에 파는 돈가스보다 더 못한 거예요. 예, 퀄리티가. 네. 그래서 '진짜 다시는 안 와야지.' 이런 결심을 하면서 인제 나와서 택시를 타는데 기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남산에 그 돈가스 되게 유명하다는데 진짜 되게 실망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원래 여기에서 굉장히 잘 운영하시던 그 주인들이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갔대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간다는 거죠. 심지어 인제 택시 기사분들도 운전을 해서 다른 쪽으로 찾아갈 만큼 그쪽에 뭔가 다른 쪽에 그 맛집들이 형성이 돼 있었는데 인제 저는 그걸 모르고 인제 근처에 있는 아무 곳에나 간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죠. 그러면은 여기는 호갱이들만 오는 거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기사분이 막 웃으시면서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우리가 돈을 쓰는 곳에서는 항상 이 호갱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예. 모르고 당한다. 예. 주로 정보가 없는 초보들에게 많이 쓰는 단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호갱이가 되고 싶어서 작정하고 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 투자 시장에서는 이 호갱이가 되면 상당히 리스크가 커요. 예. 왜냐하면 투자 시장에서는 이 큰돈이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격을 입는 정도도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그 아파트 시세에 비교해 주는 호갱 노노라는 아파트 어플이 이렇게 인기가 있게 되었겠어요. 예.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투자해서 뭔가 큰 수익을 얻고 싶으시다면, 특히 인생을 바꿀 정도의 어떤 수익을 바라고 계신다면 이 호갱이로 사는 습관을 반드시 끊어내셔야 됩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도 어 수년간 이 호갱이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는 이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내가 개선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꼭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공유하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사실 뭐 부동산, 주식, 코인, 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다르지만 이게 투자라는 공통적인 프레임을 갖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다르다 보니까 다 뭐 다른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시지만 사실은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공통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한 군데가 아니라 뭐 부동산만이 아니라 주식, 코인, 다양한 영역에서의 어떤 투자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면 하실수록 훨씬 더 큰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투자 시장에서 호갱이를 판단하는 법, 자가 진단하는 법 첫 번째 질문은요. 투자에 대한 기준이 있느냐입니다. 예. 제가 예전에 그 강의를 하면서 만난 수강생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네. 제가 "왜요?" 그랬더니 경매 강의 들으면 경매가 좋아 보이고, 분양권 강의 들으면 분양권이 좋아 보이고,
땅 강의 들으면 땅이 좋아 보인대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자산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대답을 드렸어요. 이게 사실은 경매든 분양권이든 땅이든 이 모습은 다르지만 이 부동산이라는 큰 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큰 틀의 관점에서 부동산을 먼저 분석을 하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공급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을 투자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뭔가 큰 그림 관점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고, 거기서 출발을 해서 내가 투자를 할 것들의 기준을 정해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단편적인 정보를 들으면서 그 투자에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가 좋다니까 아파트 강의를 듣게 되고, 분양권이 좋다니까 분양권 강의 듣게 되고, 예,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 시장의 호갱이들은요, 바로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 예. 내가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기준이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쪼끔 더 세부적인 기준으로 들어가면, 호재라는 게 사실은 전국에 없는 데가 없거든요. 크고 작고의 문제일 뿐이지. 그런데 이 호재들을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호재 얘기를 들으시면 귀가 막 팔랑팔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를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충동 구매의 심리를 쉽게 느끼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시세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주변에 있는 것들과 비교해서, 혹은 비슷한 조건에 있는 것들과 비교해서 싼지 비싼지, 뭐 이런 식의 기준들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갱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에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부분은, 투자에 대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누군가의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고, 이런 벤치마킹하는 이런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대부분의 투자 호갱이 분들은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좋으면, 예, 해도 괜찮다라는 안정감을 느끼고요. 주변 사람들이 별로라고 하거나 무관심하면 나도 같이 별로거나 무관심하게 되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늘 남들 따라서만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 좋다니까 아파트하고, 주식 좋다니까 주식하고, 네,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뭐 세부 종목으로 들어가고, 세부 뭐 또 아파트로 들어가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곳에 들어가서 꼭지에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의미와도 유사합니다. 예. 그런데 호갱이가 아닌 사람들은요. 예. 주로 뭐 부자가 되는 사람들,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업하시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어떤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반응이 너무 좋으면요, 그 종이를 찢어 버린대요. 그래서 버린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좋을 때는 어 그게 크게 돈이 안 된다고 이분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 오히려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봤을 때 약간 시큰둥하거나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 아이디어를 더 적극적으로, 예, 알아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신선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투자 시장에서는 대중과 반대로 가야 큰 돈이 된다는 것이, 예,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 마치 어떤 진리처럼, 예, 이렇게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작년 코로나 때, 혹은 지난 1997년 IMF 때, 예, 어땠어요? 모든 사람들이, 혹은 모든 그 신문 방송 속에서도 주식 시장이 마치 없어질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보였잖아요. 워낙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근데 그때 베팅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예. 정말 살아가면서 한 번 만나기도 힘들 그럴 수익률을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쵸. 그리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은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주식이 되었지만 이 테슬라 초기만 해도 이 CEO 머스크가 뭐 약간 정신병자라는 얘기도 돌고 온갖 막 악재 기사들이 많을 때였죠. 그때 투자를 시작하신 분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미국의 어떤 그 직장인이 테슬라 초기에 투자를 해서 30 대에 은퇴를 했다. 예,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꼭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 시장에서의 호갱이 자가 진단법 세 번째는요. 두 번째하고도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데 신문이나 TV 등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 대부분의 호갱이들은요. 신문이나 TV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 사람들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마치 법처럼 받아들여요. 예. 요즘은 뭐 신문, TV뿐만이 아니라 그 온라인 매체들도 워낙 그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카페라든지 예, 그리고 뭐 SNS 같은 곳들에서 누가 팔로워가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신뢰하면서 듣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반응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래서 우리 지난 2018년 비트코인 시장 한번 보세요. 유시민 님께서 굉장히 지적이고 뭐 신뢰받는 그런 정치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비트코인 시장은 이제 뭐 완전 뭐 쓰레기 같다 인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분 말을 듣고 안 산 사람들이 많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작년에 그 비트코인 가격이 2018년 고점 2,800만 원을 막 넘어섰을 때 유시민 님이 굉장히 소환이 많이 됐습니다. 예. "유시민 때문에 못 샀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신문이나 TV 혹은 온라인 매체에서 진짜 막 그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투자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분들은 과거 전문가는 맞을지 몰라요. 예. 과거에 뭔가 뭐 이론적인 거나 혹은 실제적인 것을 많이 경험해 보신 과거 전문가일지는 몰라도 미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미래는 신도 모르는 건데 과거의 전문가였다고 어떻게 미래를 맞출 수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명하시다는 분의 이야기는 과거 데이터의 관점에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지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100% 신뢰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예. 저도 지난 과거에 경험한 것들이 정말 많지만 전 미래는 몰라요. 예. 다만 그 과거 어떤 데이터의 공통점 을 가지고 그거를 최대한 적용을 해서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뿐이지 미래를 알지는 못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사람들 예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실 때 예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 예. 참고만 하시는 거지 맹신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면 호갱이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 그 사람들은요. 신문이나 TV에 나오는 기사들에서 중요한 시그널만 뽑아냅니다. 예. 긍정적인 기사든 부정적인 기사든 자신이 투자를 하는 데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그널들을 이렇게 뽑아서 반영을 해서 활용을 할 뿐이지 그 기사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기사에서 나오는 시그널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퍼즐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들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나리오는 100% 예 정확도가 높은 그런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근거가 있는 어떤 시나리오를 가설을 만들어서 투자를 할 줄 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활용한다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나무를 보는가 숲을 보는가예요. 예. 대부분의 투자 호갱이들은요. 어 나무에 집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으로 치면은 눈, 코, 입에 집착을 하는 거죠. 그런데 호갱이가 아닌 사람들은요. 전체를 보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도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 큰 숲을 보는 데 집중을
하지 이 안에서 차트가 오늘 내렸고 올랐고 예 혹은 악재 기사가 떴고 안 떴고 이런 거에 집착하면서 예 막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제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려드리면 제가 굉장히 친한 출판사 사장님이 있는데 그분이 주변에 또 부자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중에 이제 굉장히 그 주식으로 몇십억을 번 부자분이 있는데 이분한테 암호화폐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분이 한 몇 주? 한 달 정도를 공부를 하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아 내가 암호화폐 시장을 공부해 보니 마치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때 그 단풍이 드는 그런 모습인 것 같다."는 거예요. 아 제가 그 표현을 들으면서 너무 멋지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실제로 이분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막 세부적인 거를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보면서 베팅을 예 많이 하신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숲을 본다는 거죠. 큰 그림상에서 이 시장이 갈 건지 안 갈 건지 예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보고 그 세부적인 것들은 참고 사항으로 인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그 암호화폐 관련된 커뮤니티나 뭐 단톡방, SNS 이런 거에 가 보면은 진짜 막 그 암호화폐 시장이 쪼끔만 내려도 막 지옥 간다고 난리치고 쪼끔만 올라도 막 희망이라면서 다시 막 그 엄청나게 또 좋아하고 예 이 감정이 막 진짜 막 조울증처럼 차트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얼마나 피곤할까요? 이 나무를 보면서 이 접근을 한다는 게. 예.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숲이라는 게 좀 막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꾸 뭔가 확실해 보이는 나무를 자꾸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차트라는 거고. 네. 그렇지만 진짜 호갱이가 아닌 사람들은 이 나무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 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베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네. 할 수 있느냐. 사실 살아가면서 한 번 이상의 기회를 만나지 않은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뭐 그냥 지나치는 적도 있겠지만 기회에 한번 발을 담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 결정적으로 그 기회를 잡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에 이 '베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원인인 분들이 있어요. 제가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 드릴까요? 제가 대학원 때 저랑 되게 친한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과천에 경마장을 갔다 왔는데 자기가 찍은 말이 뭐 이게 이겨 가지고 만 배가 됐다는 거예요, 만 배. 예. 그래서 와 우리가 "그럼 인제 인생 역전하는 거냐."고 막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500 원을 베팅을 했더라고요, 500 원. 그럼 얼마예요? 그래도 500만 원이긴 하지만 이 만 배면 진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 진짜 50만 원이라도 하지 500 원을 베팅을 해서 예 뭐 '인생 역전을 못 했다.' 뭐 이런 경험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암호화폐 시장도 지금은 인제 많은 분들이 점점 들어오고 있긴 한데 아직도 아파트나 주식처럼 영끌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예.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아는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주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되게 통이 커요. 주식도 막 진짜 억 단위로 하고 이런 분인데 암호화폐는 뭐 500만 원, 뭐 1,000만 원 뭐 이렇게 투자를 하세요. 예. 예. 왜 그럴까요? 예. 이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 베팅을 할 수 있느냐는 결국은 확신의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내가 투자 시장에서의 호갱이인지 자가 진단하는 여섯 번째 질문은 "어떤 문제의 결과에 대해서 자신의 탓을 하는가, 남 탓을 하는가?"입니다. 예.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상당히 많기는 한데 제가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봐 가지고 실제로 어떤 걸 했을 때 우리가 늘 실패를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성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에 대한 실패를 마주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 태도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정말 성공할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가 딱 눈에 보여요. 예. 그러니까 호갱이인지 아닌지가 눈에 딱 보이는 거죠.
어떤 문제의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자신의 탓을 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끊임없이 탐구를 해서 다음번에 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치열하게 탐구하고 고민하고 액션할 거리를 찾아냅니다. 예. 그래서 발전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예. 저렇게 노력하는데. 예. 근데 남 탓하는 사람은요. 예. 그냥 남 탓하면 끝이에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서 정부가 어떻게 해서 그 말하면 자기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세상 편한 거예요. 예. 할 게 없잖아요. 그냥 남이 잘못했으니까 남이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발전이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설사 누군가의 추천을 통해서 투자를 해서 잘못됐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교훈을 얻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끊임없이 남 탓을 하는 걸로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기에서 결과가 갈라진다는 거죠. 예. 사람들은 뭔가를 이룬 사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실패를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안 당했을 거라 생각해요. 아니요. 그 사람들도 다 실패했고 사기당하고 우리가 겪는 것들 다 같이 겪어요. 그런데 뭐에서 차이가 나느냐? 그 문제의 결과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저는 이 6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호갱이가 안 되려면. 예. 저는 진짜 뭐 어디 투자해서 한번 실패했다고 20 년, 30 년을 그 생각하면서 그 자기를 실패하게 한 사람을 탓하면서 살아가는 진짜 정말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 분들을 너무 많이 봐 가지고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인생이 괴로워요. 남 탓하면 편한 것 같죠? 예. 근데 남 미워하는 사람 치고 편하게 사는 사람 없거든요. 자기가 편해지려면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가져와 보세요. 예. 이게 내 몸은 당장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이게 내 인생이 편해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더 나아가서 투자 시장에서 호갱이가 아니라 내가 정말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본 바탕이 되어 줍니다. 예. 오늘 얘기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요 체크리스트에 몇 개나 해당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기 투자 연구소였습니다.